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바로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태극기 경례 거부한 김태효 즉각 파면 국회에 결의안 발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거부했다. 김 차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 김태효 차장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국가 공식 행사에서 거부한 친일 매국 김태효 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자의 행사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관료라고 할 수가 없죠. 김태효 차장의 부친은 검사로서 소신 있는 행보고 권력에 맞서서 대항하는, 그리고 부당함을 바로잡는 행보를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란 사람은 군사 기밀을 유출을 하고 우리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는데도 미국을 두둔하고 우리 군인의 억울한 죽음, 그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고 이제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친일 행각을 보인다. 여러분, 호부견자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3억 들인 집 버려두고 외교장관 공간 또 옮겼다. 지난 2022년 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도 함께 바꾸기로 했죠. 당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 공간에 낙점이 된 거죠.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 서울 삼청동의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를 갑니다. 외교사절 초대 행사가 많은 외교장관 관저 특성상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했고요. 외교부는 행사동 15억 5천, 주거동 3억, 총 18억 5천만 원을 썼는데, 행사동 공사에는 해외 공간의 인적 교류 비용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쓰려고 했다라는 거죠. 외교부는 관저 추가 확장은 없다. 한번 리모델링하면 끝인 일회성 사업이다라고 사정을 하고 결국 예산을 받아가는데, 여기 이제 또 지난 6월 관저를 또 옮긴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계된 궁정동 옛 경호처장 관저로 주거동을 옮긴 건데, 인테리어에 1억 8천여만 원, 3억 2천만 원이 또 들어간 겁니다. 3억 원 들여 고친 상정동 주거동을 불과 1년 석 달 쓴 뒤로 또다시 3억 원을 들여 궁정동으로 옮긴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파생되고 있어요. 멀쩡히 있는 외교부 장관 관저를 대통령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교부 장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겠죠. 뭐 여기까지 그렇다 쳐도 외교부 장관 관저를 또 공사를 했죠. 행사를 하는 건물은 15억 5천, 뭐 주거를 하는 건물은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18억 넘게 쓴 건데, 이제는 추가 공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관저를 또 옮긴 거죠. 그냥 옮기기만 했습니까? 여기서 또 인테리어 들어가죠. 3억 2천 또 쓴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공사를 하는 기간이 2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외교부 특성상 이제 행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열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고급 호텔에서 행사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 5년치보다 윤석열 정부 2년 조금 넘는 그 임기 동안 연 행사가 2배 이상 더 많았다. 뭐 만찬을 하고 오찬을 하고 그랬겠죠. 그 비용으로 수십억을 넘게 쓴 겁니다. 이래놓고서는 국민들 25만 원 주는 거는 길을 쓰고 막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어떻게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는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억지 무죄 논리 깨졌다. 여당서도 특검 여론 우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 권고가 나오자 야당은 앞다퉈 논평을 내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억지 논리가 깨졌다. 정치 주판 그만 튕기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라. 김 여사를 처벌하라 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면 김건희 여사가 큰 코 다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달라진 2차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건이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기소를 하는 쪽으로 이제 수사심의 결과가 가닥에 잡혔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실, 집권 여당, 검찰, 죄다 한통속이 돼서 무혐의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백을 준 사람은 기소를 해라, 이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또 수사심의가 이상하다, 강제성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는 불기소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 이유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명품백을 받은 것이.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기소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장대로라고 해도 처벌 조항의 공백이
법에 사각지대인 것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명품백을 건네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명품백을 건네준 최재형 목사는 기소. 이런 게 법의 형평입니까? 검찰의 권위 그리고 신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 싶다면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오늘 국회 본회의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되도록 한 법안들을 다시 표결을 합니다. 재표결에 붙여지는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사법,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라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이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고 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하자 소속 의원을 상대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겹죠.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뭐 재표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이제 지루하고 정말 지루함을 넘어서서 고루하다고 느껴지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정치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그냥 본인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아니 고집을 부릴 게 따로 있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야당에게 양보를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지지율이 2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5% 국민들은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말이 안 통해요. 대통령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한다 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본인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언론, 뭐 노조, 시민단체 죄다 탄압을 하고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악법이다라면서 죄다 폐기해버리고, 그걸 또 여당에서는 거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에 16에서 18세기 중세 봉건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절대 왕정을 펼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노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정영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